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PC 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의 비교적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1% 전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영향으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요인들은 우리 증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받네 안 받네 이거 가지고도 좀 불확실성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확정이 됐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뉴스가 됐고, 근데 이번 주에는 배당 기준일, 배당락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금융 투자가 그 직전까지 매수하다가 배당 낙일부터 연초까지 매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매수를 붙여주거나 매도를 줄이지 않으면 좀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어떤 수급 변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대체로 괜찮았고, 보면 주요 업종이 다 올랐어요. 예, 빠진 업종 없이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1%대 올라간 업종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센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 내년에도 그래도 몇 번은 할 것 같아, 이런 취지로 오스틴 골스비, 존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리 가지고 좀 오버해서 걱정했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미국의 물가 지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잖아요. 이게 보시면 좀 튕겨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지난달보다는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전년비가 2.4, 전월비 0.1, 근데 0.1, 전월 대비 0.1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0.1 곱하기 12 하면 1.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로만 가면은 전년비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제 더 내려가는 속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해서 한숨 돌렸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 어쨌든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 넘보다가 4.5%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108 넘어가다가 뭐 금요일에도 장중에는 108.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107.8까지 일단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도 되게 별로 안 좋은 게,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증시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증시가 되게 악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4.5%, 6%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자체는 외국인들의 활기차게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4.4 정도까지 보여줘야 돼요. 앞에 5자 말고 4자가 나와야 시장이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이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례적이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직전에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내릴 때쯤 됐을 때 국채금리보다 3개월 후에 금리가 웬만하면 빠져 있거든요. 그 뭐 예전의 사례들 보면 대체로 어쨌든 좀 뭐 이게 비슷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직전에 그 3.66%였는데 지금 4.5%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포인트 가까이 올라가 있죠.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긴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구나. 진짜 피크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같아서는 금리 인하를 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어떤 데이터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어쩌면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근데 금요일에 존 윌리엄스하고 오스틴 그루스비가 뭐 대놓고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금리는 좀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한 두어 번은 내리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준 게 이제 지난 주말에 지수는 올리고 달러와 금리는 좀 안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이제 애플이 지금 미국에서는 5주 연속 올라가면서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하루 빼고 9일을 빠졌었는데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 반등이 나왔죠, 합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증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업종이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아마존이 올라간다, 알파벳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주죠. 근데 일단 다행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도 조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당장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잖아요. 이게 도대체 1년 동안 이런 그래프가 나온 사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월까지는 그렇게 막 역대 최고 페이스였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페이스로 가다가 지금은 가장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저때 26조 원 매수했던 게 거의 25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근데 24.6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우선주만 합쳐서 22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90%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닉스 합치면 두 종목이 완전히 다, 전체 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는 매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돌아선 건 아니다. 그래서 지수도 어떤 기술적 반등과 눈치 보기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뭐 가두어 놓고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는 매수했다가도 그 다음에 바로 매도를 치면서 연속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시점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조건은 안 되죠. 근데 이게 좀 고민이 있는 게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막 전주보다 이번 주에 보면은 하향 조정되고 또 하향 조정되고 지금 특히 반도체 이쪽이 하향 조정된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로 봐도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이게 한 9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멈추면 이쯤이 이제 바닥이다. 이제 이러면 지금 왜냐면 저평가인 건 알아요. 투자들이 PB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평가인 건 아는데 이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좀 멈춰줘야 지금이 저점이지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가 어느 정도 좀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번 주 정도 됐을 때 혹시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이 마무리가 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시장이 PBR 밴드 하단이고 장기적으로도 바닥이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뉴스를 좀 저도 주목하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 12월 마지막 주.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마지막 주는 뭐냐면 1월 첫 주하고 겹치는 주 말고요. 배당 기준일, 배당을 받는 기준일이 되는 주간. 그걸 저는 이제 마지막 주로 산정을 해서 최근 동안 이제 봤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반, 빠지는 거 반. 왜냐하면 이제 배당락을 좀 하는 게 있어서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 올라가고 3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당 기준일 주간에는 코스닥은 70% 정도 확률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피는 그냥 반반. 평균치도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코스피는 이번 주 돌아가는 수급을 보면서 가늠을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들별로는 조금 좀 반등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또 요약을 해보면 미국 금리와 달러가 일단 소폭을 하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긴 하죠. 이게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되게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환차손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9.5% 빠졌잖아요. 달러로 바꾸면 20% 빠졌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로 바꾸면 30%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외국인들 보는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가 조금 주춤했는데 당장 오늘 이제 이런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한 곱이 넘긴 것 같고 삼성전자 보조금도 주내 만에 했다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투입하는 자금이 이제 좀 줄어드니까 그만큼 보조금도 내린 건데 어쨌든 이것도 불확실성으로 봤었는데 이것도 일단 지나간 재료가 됐으니까 여기에 또 반응이 나오는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8천억 원, 지난주 하루 평균 4천억 팔았거든요. 하루에 2,500억 이상 매도를 계속하면 코스피가 못 버텨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거 이하로 나오는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무엇보다 이제 배당 기준일 배당락 주간이 되면서 종목들별로는 수급이 막 급변하는 그런 종목들이 막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도세 예전같이 양도세 대상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배당 주간부터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급변하기 시작하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좀 추세가 잡히는 종목군들을 좀 계속 살피면서 저도 이제 특징주로 좀 수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연초 이제 대비 이제 하락률 보는데 하락률로 기록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뭐 대만이 25% 올라가고 나스닥이 30% 올라가고 제일 조금 올라간 게 8%. 전쟁 벌이고 있는 러시아하고 이스라엘도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나라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예, 뭐 동남아 국가 몇 개 정도 하고 브라질 증시가 좀 하락한 거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이 20% 이상 빠진 나라는 없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에서는 뭐 무슨 아프리카 어디 가면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주요국 증시라고 따지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심리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돈도 뭐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돈은 좀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달리 보면 종목들이 터무니없는 주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소부장 이런 게 PBR이 0.7배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턴하면 종목들이 확 움직일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저평가 종목들,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한참 매도 치다가 바뀐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